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서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불빛, 빼곡한 마천루, 또 무궁무진한 기회. 서울은 세계 여느 도시와 겨루어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듯 우리가 외면해온 어두운 진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저희 BTV 뉴스에서는 서울이 가진 두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기획보도 서울 명함, 그 첫 시간 강혜진, 김진중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요금 인상되는 면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어느 곳에나 다 여기 있다는. 팝할 때 가장 최근에 또 지하철 요금이 오른다고 하던데 자꾸 요금 인상되는 면에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요. 배차 간격이 좀 좁다? 네, 계속 자주 온다? 그게 제일 괜찮고, 그리고 어느 곳에나 다 여기 있다는 거? 경기도에서부터 출퇴근을 해서요. 버스는 기후동행 카드가 적용 불가라서 누구는 적용이 되고 누구는 적용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학교가 서울이다 보니까 인천이랑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기후동행 카드가 인천은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은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 움직이기도 되게 편하고 구석구석 가기 서울 내에서는 가기 편한 것 같아요. 환승을 많이 하는 거는 편하긴 한데 이제 그게 서울시에서 제대로 된 행정 처리가 되지 않아서 계속 적자로 남으니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다시 부담을 하게 되니까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편리하다고 느껴져요. 불편한 건 없어요. 서울 시내는 웬만한 데는 다 이게 잘 닫고 있고, 또 내려서 얼마 안 가면 또 되고, 이게 편리함 때문에 이제 지하철을 타는 거죠, 교통이. 대중교통으로는 그만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다양한 인프라와 풍부한 일자리, 생활의 편리함 등 세계 주요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살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도시 과밀화, 주거 불균형 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오늘부터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이 양면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앞서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들으셨듯이 뉴스 기획 서울 명암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서울의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의 천국이라 불리는 서울의 교통 인프라 장점과 문제점을 차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서울 대중교통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숫자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보실까요? 네. 24, 4, 1, 1300만. 다양한 숫자가 나왔는데요. 강혜진 기자, 이 숫자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유추해 보실까요? 저에게 퀴즈를 내셨네요. 24는 24시간일 것 같고요. 제 추측에는. 4는 서울이 이제 환승에 따른 횟수 4번 정도일 것 같고, 1은 전국에서 대중교통이 제일 잘 돼 있는 1위가 또 서울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밑에 1300만은 서울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수치이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다양한 생각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답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럼 서울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 숫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4. 강 기자가 예상했듯이 24시간입니다. 네. 서울시는 더 촘촘한 교통 편의를 위해 심야 새벽 시간대 일명 올빼미 버스라고 하죠. 심야 전용 시내버스 1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지하철 1, 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긴 새벽 5시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럼 다음 숫자 1은 제가 말했던 대중교통의 1순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순위가 아니라 한 장. 아, 틀렸네요. 서울시는 월 6만 5천 원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기후 동행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동행카드 한 장이면 버스, 지하철, 따릉이까지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4회를 의미하는데요. 서울 대중교통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환승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통합해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4회까지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숫자 4개 중에 제가 일단 하나는 틀렸고 마지막 1,300 이 숫자는 뭘 의미합니까? 마지막 숫자 1,300만 는 하루 평균 서울 대중교통 이용자 수를 의미합니다. 지하철 1에서 9호선 하루 승객은 약 700만 명, 버스는 간선, 지선, 순환, 광역 등 다양한 노선이 있죠. 하루 평균 약 6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하루 평균 10만 건이 이용될 정도로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숫자를 보니까 서울 대중교통의 위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1,3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극심한 혼잡도와 또 복잡한 환승 통로 등 불편한 부분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실제로 이 많은 장점들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습니까? 네, 데이터하고 실제 체감도는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과연 서울의 대중교통은 정말 세계 1위 수준의 인프라라는 기준을 만족하는지 제가 직접 타봤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게 바로 이 핸드폰. 먼저 강서구 사무실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을 두 앱에 동시에 물어봤다. 43분과 55분.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같은 경로지만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다. 지금 시각 오후 2시 30분. 약속 장소로 출발해본다. 사무실에서 걸어서 10분 내 근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서울 대중교통의 장점은 바로 도보 10분 내 역세권. 서울 시민의 10분 이내 대중교통 접근율은 96%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스마트하게 버스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금세 탑승. 실물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 기후 동행카드로 간편하게 승하차한다. 버스에서 내려 이번엔 지하철이다. 이 작은 스마트폰이 교통카드이자 월 정기권이자 결제 수단이다. 기후 동행카드의 편리함. 월 6만 5천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한다. 서울의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은 여타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해봐도 월등하다. 가장 저렴하고 환승 할인까지 있다. 시각을 체크해보자. 여의도로 향하는 급행 도착 시간은 2시 59분. 단 7분 만에 도착한다고 뜬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의 평균 배차 간격은 출근 시간대를 기반으로 하면 2.5분. 정시 도착률 99%를 자랑한다. 서울시는 2010년 이후 9호선에 급행 열차를 도입하고 주요 환승 노선을 지속적으로 개편해왔다. 급행을 타고 여의도역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3시 6분. 약속 장소인 국회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따릉이가 답이다. 기후 동행카드가 있으면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무료. 주변도 둘러볼 겸 걷기 대신 따릉이를 타고 이동해본다. 강서 사무실에서 여의도 국회까지 버스와 지하철, 자전거를 이용해 도착한 시각은 3시 15분. 약 45분이 걸렸다. 늘 타던 지하철, 그리고 늘 탔던 버스. 하지만 오늘 하루 그 안에서 빠르고 촘촘한 서울의 대중교통을 또 한 번 느끼며 교통천국 서울의 또 다른 경쟁력을 체감한다. 앞서 보셨듯 서울 지하철의 정시 운행률은 99%에 달합니다.
하루 수송 인원만 700만 명에 육박하지만 지연 없이 움직이는 건 고도의 시스템 덕분입니다. 서울은 이제 이 기술적 기반 위에 미래 교통을 얹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강버스.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죠. 오는 9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 24시간 도시를 위한 새벽 동행버스에는 자율주행이라는 첨단 기술이 적용돼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하늘길도 열리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은 현재 실증 단계로 김포공항과 여의도, 강남을 잇는 실험 노선이 2026년 초기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네, 이처럼 지하철과 버스, 심야 교통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대중교통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의 발 역할을 해왔지만 서울의 대중교통의 미래가 마냥 밝기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빠르다, 편하다, 그리고 저렴한 서울의 대중교통. 시민들은 편하면 그만이지만 이 실상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지난해 시내버스 할인과 무임승차 등 평균 운임이 938원으로 운송원가 1,440원에 턱없이 못 미쳤고 승객 1명당 502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네, 2019년 3천억 원이 넘는 이 적자 규모는 2023년 8,900억 원을 넘어서 2024년 기준으로 누적 적자만 9,5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 같은 적자 손실에 대해 시내버스 운전자들은 이 바뀌지 않은 환승 요금제 그리고 시내버스 거리 비례제 도입을 문제점으로 꼬집습니다. 4시 첫 차부터 6시 반까지, 6시 반까지 딱 타면은 그 조조 할인이라고 20%가 할인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500원이면 1,200원 정도 받는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그 마이너스가 되고. 네, 최근 5년간 연평균 5,500억 원의 적자를 낸 서울의 지하철 상황입니다. 가장 큰 요인은 65세 이상 무임승차입니다. 지난해 손실 금액이 4,134억 원을 넘어 85%가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손실액을 보면 하루 평균 11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네, 이 때문에 지하철 기본 운임 대비 수송 원가가 360원 높은 데다 지난해 승객 1명당 798억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네, 환승 할인에 포함된 마을버스입니다. 네, 코로나 후 경영난을 겪은 마을버스는 2020년 595억 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4년까지 누적 손실 금액만 2,300억 원을 넘습니다. 2025년 3월 기준 환승 발생 손실금이 144억 원입니다. 네, 운영 적자를 겪은 마을버스는 1,200원의 요금에서 시내버스와 동일한 1,500원의 요금 인상을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이처럼 서울 대중교통의 적자 원인은 환승제에 따른 운임 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대중교통의 수입은 결국은 승객들이 내는 운임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운임 수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운임 수입이 부족하다는 게 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요금이 좀 낮아서 그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승객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근데 일단 현재 서울시 교통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운임 수준이 좀 낮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단독으로 도입한 기후동행 카드 한번 볼까요? 2023년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1,7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1,035억 원을, 올해 1분기만 523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암울한 서울의 대중교통 실체, 요금 인상이 해결책이긴 하나 이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 대중교통의 누적 적자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 적자 원인에 무임승차 같은 국가 복지 정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무임승차 같은 경우는 국고 지원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는 국고 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보면 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K패스, 그리고 경기도민이 사용하는 더 경기패스, 인천 시민을 위한 인천 아이패스는 모두 국고 지원이 되는데요. 이 횟수제로 제휴되고 있는 이 세 개의 교통패스와 달리 이들은 지방비로 또 환급이 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액제인 기후동행 카드를 단독으로 진행시킨 건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의 동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행정으로 봐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중교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해외 사례 중에는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것들이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 흔히 대중교통 선진국이라 하면 말씀하셨듯이 독일이나 프랑스, 일본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의 운영 체계는 어떤지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가 특히 동경을 가보면 철도망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잘 돼 있고, 근데 잘 돼 있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이용합니다. 정말 도심 내에는 거의 분담률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거의 다 철도예요. 사실 일본 가보면 버스 잘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로 해서 대중교통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요금은 높아요. 그러면 사실 뭐 운영 적자 뭐 그렇게 크게 발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대중교통을 바라볼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이게 어떤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할까, 뭔가 그 생활에 대한 그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임금 체계,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게 더불어서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개인 승용차의 이용 규제 정책, 이런 것까지 같이 다 맞물려서 이제 대중교통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 서울의 대중교통 수요가 많아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 김진중 기자가 볼 때는 이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는 민간 회사하고 서울시가 준공영제로 함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서울 메트로, 서울교통공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은 서울교통공사, 근데 버스는 서울시와 버스업체, 그리고 마을버스는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버스는 한강수도사업본부에서 맡겨집니다. 이처럼 서울의 대중교통을 적자의 늪에 빠뜨린 또 다른 원인, 바로 운영 주체가 분리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지역의 교통공사가 지하철, 버스, 그다음에 뭐 여객선뿐만이 아니고 유로 터널과 도로 운영까지도 전담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해야 교통의 통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재정 수요나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개별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정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도, 특히 서울시도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교통수단의 통합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빠르고 저렴한 서울 대중교통의 환승구조. 그러나 그 이면에 커지는 적자의 구멍은 결국 서울 시민의 세금 충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해야 할 단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기획 서울 명암, 그 첫 번째 주제로 서울 대중교통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빠른 속도, 저렴한 요금, 촘촘한 연결망까지 서울의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의 움직임을 이끄는 핵심 동력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효율적이고 친절하며 누구나 접근 가능한 교통 시스템이죠. 네, 하지만 동시에 많이 태울수록 손해인 시스템,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과연 언제까지 빚더미 위에 있어야 할까요? 네, 시민들의 지속적인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요금 인상뿐 아니라 재정 구조의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기획 서울 명암, 지금까지 서울 대중교통의 명과 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천국이라 불리는 서울은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와 기후 동행 카드, 환승 할인 등 교통이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율 96%로 어디서든 10분 내로 탈 수가 있고, 정시 도착률 역시 99%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놓치고 있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해마다 천문학적인 적자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2024년 기준 시내버스 누적 적자는 9,500억 원, 지하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00억 원이 적자입니다. 이 적자의 주요 원인은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와 환승 할인 제도, 또 낮은 운임 수입, 또 각종 대중교통의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편리한 만큼 무거워지는 적자의 무게. 서울의 대중교통이 앞으로도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 또 지속 가능한 교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기획 서울명함,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마주한 서울의 또 다른 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BTV 뉴스.